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발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제 미국 독립혁명 이후로 처음으로 나옵니다. 미국은요, 뭐 1800년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영토 확장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뭐 루이지애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가지게 되고,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한테 사나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1에이커당 3센트, 1에이커 같으면 1200평이거든요 3센트 같으면 지금 돈으로 하자면 한 50원, 우리 돈으로 하자면 50원, 60원 막 이래요. 그 50원, 60원에 1200평을 구입을 한 거야. 1200평당 50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대략 한 1850년쯤 되면은 현재의 미국 영토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안 살지. 뭐 사막도 많고 막 이래 놓으니까 사람이 잘 안 살지요. 그리고 인구도 많이 늘어요. 1790년도에 대략 인구가 390만. 1790년에 미국의 인구가 한 390만 정도 되는데, 이게 한 70년 뒤에 1860년이 되면 요 인구가 대략 3100만까지 늘어요. 네, 남북전쟁 직전이 되면은 3100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애초에 미국이 시작한 게 이제 동부 지역이잖아요. 동부 지역, 이 영국과 있는 대서양 끼고 있는 여기 태평양 쪽 말고 이쪽에 영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독립 13주라고 여기가 원래 미국의 독립혁명 당시의 무대였잖아요. 이러면서 점점 이 영토가 서쪽으로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요 과제는 이제 서부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개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곳은 뭐 인디언들 말 타고 뛰댕기고 막 이런 동네란 말이야. 그래갖고 여기를 어떻게 개척하는가 하는 건데, 여기를 둘러싸고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개척 주 스테이트가 어떤 주가 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게 노예주가 될 것인가, 자유주가 될 것인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큰 헌법이란 건 있지만 세부적인 법령이나 이런 거는 다 각 주마다 다르거든요. 이 주마다 다른데, 이 주마다 다른 법 가운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 노예 문제예요. 노예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립이 좀 있는데, 주로 이제 남부지방 쪽에서는 여기에는 농업지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노예 농업을 하자 하는 거였고, 북부 쪽에서는 그 공장지대 많고 이러니까 노예 노동보다는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을 하자, 자유주로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요 갈등은 1820년도에 미주리 협정이라는 게 맺어지게 되는데, 이 미주리 협정은 뭐냐면은 북위 36도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지역은 자유주, 남쪽 지역은 노예주로 하자. 그 새롭게 생기는 주가 북위 36도 30분 위에 있으면은 자유주로 하고 아래에 있으면 노예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해요. 근데 1854년에 보면은 새로운 미국의 주로 캔자스랑 네브라스카라는 주가 새롭게 생기게 되는데,
이 아들은 36도 30분 위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유주로 할 것인가 노예주로 할 것인가를 주민투표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왜? 아니 그전에는 지리적으로 북쪽이면 무조건 자유주로 하자고 해놓고는 왜 투표를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내려오는 갈등이 바로 남북 전쟁으로 빵 터진 겁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미국 안의 내전이지요. 뭐 수업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잔혹한 전쟁이 바로 내전이에요. 사실 그래서 미국이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이 친구들이 뭐 그냥 자유분방하고 이렇지 미국이라고 해도 각 주마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 개성도 완전 다르고 얘들이 같이 뭐 미국인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민국가로서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그나마 조금 국민국가구나 하는 생각이 국민국가구나 하는 게 좀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뭐 이 사건 때문에 없던 국민국가의 개념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막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 미국의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화이트하우스가 옛날에 거기 영국 애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거기가 불탔거든요. 불타가지고 거기를 나중에 막 페인트로 하얗게 이렇게 칠한 거야, 하얗게. 그러면서 지금의 화이트하우스가 되는데, 뭐, 그런 외국과의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국민국가, 내가 아메리칸 국민이다, 미국의 국민이다, 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는 요 남북전쟁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는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경. 목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배경은 북부와 남부 간의 갈등이죠. 미국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북부에서는 자유노동을 중시하는 공업지대가 많았고요. 인구가 대략 여기는 2200만. 남부 지역에서는요, 노예 노동을 좋아했고요, 농장이 많고요, 인구는 900만.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되게 심플하게 얘기한 거고, 나중에 보면은 무역 같은 거도 뭐 자유무역을 할 것인가, 뭐 보호무역을 할 것인가, 부터 해가지고 이 미국의 연방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저런 문제까지 얽혀가지고 뭐 하여튼 갈등 구조가 되게 좀 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1860년 이 사람이 나오죠. 링컨이라고. 공화당 후보인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링컨은요, 전부터 이 노예 해방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돼버린 거야. 그러자 남부의 6주, 나중에는 11주가 됩니다. 6주 이후에 11주가 되는데, 남부의 6주에서는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고 아메리카 연방이란 거를 수립을 하면서 미국 연방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이제 뭐라 해야 탈출? 아니다. 뭐라 해야 되지?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 미국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돼요. 이게 1861년이고요. 거기에 북부 지역에서 이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전쟁 도중에 이제 링컨은요,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고, 게티즈버그라고 이 결정적인 장소인 이 게티즈버그, 원래 기본적으로 이 남부 쪽에서는 이 전쟁 좀 잘하는 애들이 많았고 북부 쪽에서는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전쟁은 남부 쪽으로 좀 유리하게 좀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남부로부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 연설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은 북부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게티즈버그 전투. 그래가지고 뭐 정치사에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게티즈버그 연설이라고. 예, 게티즈버그 연설이라고. 하여튼 이 뭐 전쟁 끝나고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전쟁 끝나고 이 전쟁에서 비록 승리를 거두었지만 뭐 승리에 대한 연설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쟁 가운데 이제 죽은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그 전쟁 끝나고 연설은 원래 고대 그리스 때부터 막 했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전쟁 끝나고 막 죽은 아들 추모하고 막 이런 연설을 하는데, 그때의 연설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완전 눈물바다죠. 심파. 완전 막 울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짜내가지고 막 모든 그 당시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울게 만드느냐. 이게 정치적인 능력이었다면, 그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 추모 연설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클레스예요. 그죠?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울지 마라. 왜 우냐? 당신의 아들들은 그냥 단순하게 개 죽음 한 게 아니고 아테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거다. 울지 마라. 하여튼 그 페리클레스의 연설문들이 지금까지 전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그런 거를 막 많이 읽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페리클레스가 했던 연설문이나 링컨이 이 게티즈버그에 했던 연설문이나 똑같은 거야.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전에는 막 죽음에 대해서 막 추모하고 막 눈물바다 만들고 이게 원래 연설의 그거였다면, 페리클레스 이후로 해가지고는 전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막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깨알같이 잠깐 해봤어요. 네, 근데 승리를 했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갈등은 아직 잔존해요. 그래서 1865년 4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링컨이 암살을 당하고요. 그리고 10년간 남부 지역에서는 군정을 실시를 해요. 군정. 그러니까 군대가 가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야. 나라가 그 혼란스러우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는 뭐 그 이후도 아니다. 그 과정에서 서부 개척 시대라는 뉴 프론티어라는 아주 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쟁 중에 나왔던 1862년 홈스테드법이라고, 뭐 번역하면은 자장농지법이라는 건데, 5년을 거주를 하면은, 그 주인 없는 땅에 5년 동안 거주를 하면은 160에이커 이거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160에이커라는 거는
우리 지금으로 하자면 이게 1에이커가 1200km니까 1200제곱킬로미터 1200제곱미터니까 이게 얼마야? 1에이커가 1200평이거든요. 1200평. 1200평. 그러니까 160에이커 같으면 한 19만 평 되나? 19만 평. 19만 평 정도 되면은 저 우리 학교 체육관이 500평이거든요. 510평이가 그러거든.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를 5년 동안만 주인 없는 땅에 살면 이걸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가 서부에 그냥 사는 거야. 뭐 살다 보면 뭐 인디언 습격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래도 끝까지 버텨가지고 살 수도 있고, 어쨌든 5년 동안 거주를 하면은 19만 평이나 되는 땅이 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모이게 되고, 나중에 이 미국과 동부와 서부를 연결 짓는 이 대륙 횡단 철도라는 게 만들어져요. 대륙 횡단 철도라는 게 완성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뭐 1910년이 되면은 미국의 인구가 이때 당시에 9,200만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1914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해거든요. 1914년에 공업 생산량을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얘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아요. 네, 그런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